윤석열 장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너무 낮게 구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돈을 사기쳐서 22억 원 상당을 편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에 대한 추징이 없는 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돈은 단돈 10원도 떼먹을 수 없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검찰도 재판부도 이해할 수 없는 구형과 선고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직 검사인 진혜원 검사는 구형 불평등과 추징금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 추정과 구형 불평등, 추징은 어디에? 첫 번째 들어가며,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니고 정계 입문 선언을 했다고 전언하신 분과 혼인 관계로 인척이 되신 분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그분은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표창장과 그에 딸린 각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의외로 다른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에 대한 것인데 전혀 환급한 금액이 없을 경우 법원의 선고형 기준은 징역 6년에서 9년입니다. 검찰의 구형 기준은 원래는 법원 기준과 일치해야 하지만 기준을 제정하여 선고형보다 2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냥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형하지 않으면 징계에 준하는 처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조직적 장기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환부한 금액이 없는데도 법원 선고형 기준의 절반, 통상 검찰 기준의 4분의 1밖에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장 사건에서 몇 년 구형했는지는 다 아시죠? 왜 장모님 재산을 추징하거나 몰수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원래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검찰이 굳이 우리가 찾아줄 것임 우겨서 사기 사건으로 취득한 재산도 추징, 몰수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오징어가 반대 취지로 기한했다가 전결권을 박탈당한 일도 있는데 검찰은 현재 1심 선고되면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무조건 추징을 강제 집행하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원칙에 따르자면 무조건 장모님 재산 추징 보전을 했어야 하고 1심 선고와 동시에 강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법은 왜 장모님에게만 유리한가? 왜 일반인들과 유리되나? 유리구두를 신으셨는지도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검찰도 구형 과정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구형 기준보다 봐주기 구형을 했고 거기에 추징금은 아예 물리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도 추징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검찰은 대놓고 봐주기를 한 것이고 재판부 역시도 빼박이라서 실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추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론에 밀려 눈치 본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몰수하지 않는다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는 이 사건이 윤석열 장모만 무혐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지휘했던 검사에 대한 감찰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잡는 매 추미애 장관님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과 그 가족들의 사건에 대해 감찰을 주문하고 윤석열과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수사기관인 경찰이 왜 입건조차 안 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이야 윤 전 총장 휘하에서 꼼짝 못했다 치더라도
경찰은 왜 입건을 안 했는지 신속하게 감찰을 해야 한다. 최 씨는 수사 당시 책임 면제각서라는 것을 썼지만 사실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과 달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선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면책되는 게 아니다. 그걸 이유로 입건조차 안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은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감찰을 해야 한다. 감찰은 행자부 장관이나 경찰이 해야 한다. 법무장관 재임 당시 저는 지휘 감독권자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윤석열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정권에 탄압받는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연좌제 측면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다. 오늘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 이외에도 피해자 아무개 씨가 제기했던 진정사건이 있었다. 그걸 제가 장관 재임 당시 진정 접수를 해서 대검에 내려보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에 내려보내지 않고 수사 권한이 없는 인권감독실에 잠자게 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마찬가지 그런 사건을 입건조차 안 됐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제가 수사 지휘를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인 김건희 씨의 직업을 문제 삼거나 하지 않는다. 초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데 공당인 야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장모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문제가 남았죠. 김남국 의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 지휘했으면 이번에도 그대로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됨으로써 뒤늦게라도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제 남는 의문은 최초 수사 당시 어떻게 입건조차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이다. 자금의 흐름과 공범의 진술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공범 3사람만 기소가 됐다. 이것을 단순한 부실 수사 정도로만 보기 어렵다. 이런 부당한 수사 결과에 어떤 부정한 작용이나 배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감찰의 시간이 왔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지휘 아래 이제 이문정 검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문정 검사를 감찰 담당관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해원 검사가 말한 것처럼 이번 사건은 징계에 해당하는 봐주기 구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찰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과 연관성이 있는지 탈탈 털 시간이 온 것입니다.